조용히 다가가서 곁에 있는 사람을 살며시 안아주세요. 말없이 그냥 한번 살짝 안아주세요. 사랑은 많은 말 필요 없고 거창한 행동 필요치 않아요.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실된 사랑은 천마디 말보다 신뢰성 있는 행동 하나가 감동입니다. 파골복 시인의 시집 프라하 왈츠에서 뽑은 시 한 줄입니다. 안녕하세요. 감성편지의 김다원입니다. 오늘은 인연을 말하려 합니다. 스위스 정신과 의사이자 심리학자인 칼 융에 따르면 인연은 우연처럼 보이지만 단순한 우연이 아니라 심리적 의미가 연결된 사건이랍니다. 내 옆에 온 사람, 내가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 내 마음이 가는 사람 등 인연을 맺고 있는 이들을 우연이 아니라 생각하면 그들이 달리 보입니다. 그 우연을 써서 유명해진 작가가 있습니다. 피천득 수필가입니다. 그런데 오늘은 피천득의 인연 그 후의 이야기를 재미있게 창작한 수필가의 글을 읽어드립니다. 최미아 수필집 완판입니다에서 꺼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주시면 제가 더 큰 용기를 얻습니다. 아사코의 고백. 피천득 선생이 돌아가시기 이틀 전 TV 책을 말하다 라는 프로에 나오셨다. 수필 인연을 극으로 만들고 미국에 살고 있는 주인공 아사코를 찾는 내용이었다. 오래전 일이 다시 생각난 건 오늘 읽은 소설 이상의 날개 이어쓰기 때문이다. 미쓰코시 백화점 옥상에서 한 번 더 날아보자꾸나 라고 외치며 끝나는 소설의 다음 이야기를 소설가 6명이 다양하게 풀었었다. 그럼 나는 수필 이어쓰기를 해볼까? 사람들이 익히 하는 수필로 해야겠지? 해서 피천득 선생의 인연이 생각났다. 나는 아사코입니다. 아침에 나왔다고 아사코라고 했답니다. 이름을 생각해 본 지도 오래되었네요. 이 나이가 되고 보니 이름 쓸 일도 별로 없어요. 며칠 전 책 한 권을 선물 받고 새삼 이름을 다시 생각했답니다. 고국에 다녀온 지인이 책을 한 권 사왔습니다. 서점에 들렀다 이 책을 보았대네요. 이 책 작가와의 인연을 말한 적이 있는데 지인은 그것을 잊지 않고 있었나 봐요. 일본에서 책이 나온 줄은 몰랐습니다. 요즘은 눈이 침침해서 책 읽기도 쉽지 않아요. 그래도 나를 주인공으로 쓴 글이 있다는데 안 읽을 수가 없지요. 내가 나오는 글부터 먼저 읽었습니다. 작가 대표작으로 교과서에도 실렸다지요. 영광스러운 일이지만 오래전 일이라 정말 내게 있었던 일인가 싶네요. 내 이름 아사코는 맞는데 아버지를 미우라 선생이라 했네요. 아버지는 미우라가 아닌데요. 하지만 어릴 적 살던 시바쿠 고향집은 단번에 떠올랐습니다. 온 동네에 봄을 알리던 목련 나무도 뜰에 있던 나무들도 생각났습니다. 꽃밭에서 피어나던 1년초 꽃들도 눈에 선하고요. 어머니 목소리가 옆에서 들리는 듯도 했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멀리 보내고 노후를 쓸쓸히 보내셨지요. 젊어서는 사느라 바빠 부모님 마음을 헤아리지 못했는데 요즘 부모님 생각이 자주 납니다. 기억 속에 자그마한 키에 얼굴이 동그란 학생이 현관에 서 있습니다. 봄날 저녁 아버지와 함께였지요. 집에 손님이 오기는 처음이었어요. 그것도 경성에서 온 손님이라니요. 어머니는 미리 알고 계셨는지 학생을 바로 내 옆방으로 안내했습니다. 난 처음부터 오빠라고 불렀어요. 한 번도 불러보지 못한 오빠라는 말이 스스럼 없이 나와 나도 놀랐어요. 오빠 있는 친구가 부러웠는데 그래서였을 거예요.
친구들에게 자랑하고 싶어 토요일에 오빠와 학교까지 산보도 했답니다. 어머니 몰래 꽃밭에서 스위트피를 따다가 오빠 책상에 꽂아두기도 했고요. 어머니는 꽃 꺾는 걸 싫어했는데 꽃병에 꽃을 보고도 나무라지 않으셨어요. 목련꽃이 지고 잎이 돋을 무렵 오빠는 경성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오빠가 떠난 뒤 한동안 허전했지요. 그럴 때마다 오빠가 주고 간 안드레센 동화책을 꼭 걸어안았습니다. 4년 전 여름 뜻밖의 전화를 받았습니다. 잘못 걸려온 전화려니 하고 끊으려는데 자신을 방송국 기자라고 하더이다. 내가 졸업한 학교와 이름을 정확하게 말하면서요. 까마득히 잊고 있던 젊은 시절이 순간 떠올랐습니다. 작가와 책 이야기를 나누는 텔레비전 프로가 있는데 내가 그의 주인공이라더군요. 한국에서 유명한 사람이라는데 나를 어떻게 안다는 말일까? 미국으로 이민 온 지 반세기가 지났는데 찾아내다니 조금 겁도 났습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못 참는 성미이고 무료한 날들이라 인터뷰를 허락하였지 뭡니까? 방송 녹화한 날 전화기 앞에서 기자와 함께 기다렸지요. 내가 나오는 글을 기자가 미리 보내주어서 읽어본 후였지요. 긴가 민가한 내용도 있었지만 화상통화를 한다니 직접 물어보면 되겠다 싶었어요. 분홍색 가디건도 입고 화장도 좀 했습니다. 골주름 뚜렷한 얼굴이지만 조금이나마 화사해 보이고 싶었거든요. 기자는 학교 앨범에서 찾았다는 내 사진을 보여주었습니다. 앞머리를 살짝 올린 남학생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작가는 나와의 만남을 모른다고 했습니다. 사진을 보여주고 나서 깜짝 쇼처럼 나와 전화를 한다고 했지요. 17살 청년이 90이 넘었다니 믿기지 않았지만 나도 80인데 싶었습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안절부절 못하던 기자한테 들은 이야기로는 만나볼 생각이 없다고, 살아있다는 소식만으로도 기쁘다고 했답니다. 만나기는 싫다면서 녹화 끝나고 내 사진은 챙겨갔다네요. 싱거운 양반이네 싶었지요. 그때는 서운했지만 지금 생각하면 잘했다 싶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있겠어요. 서로 쭈구렁이가 된 모습만 확인할 뻔했지 뭡니까. 평생 작가로 교수로 안전하게 사셨다더니 지혜롭구나 싶었어요. 온전한 축으로만 남게 해준 작가가 도리어 고마웠지요. 만나리라 생각했던 작가를 못 만난 아쉬움이었을까요? 아니면 80까지 산 것도 한순간이고 덧없는 게 인생이다 싶어 그랬을까요? 오빠를 따라 경성으로 갔더라면 어땠을까? 혼인이 쉽지는 않았겠지만 경성도 좋았겠다 싶어요. 고국 왕래도 쉬웠을 테고 지금쯤은 서울에서 한유한 노년을 보내고 있지 않을까? 이렇게 철없는 나를 타박할 남편도 가고 아이들도 옆에 없어 한없이 상상 속을 헤맨답니다. 종일 책을 쉬엄쉬엄 읽었습니다. 인연은 서너 번 읽었는데 아무리 꼼꼼히 만색해도 아리송한 부분이 있네요. 나는 작가를 만난 일이 8살 때 한 번뿐인데 3번이나 만났다니 어찌된 일일까요? 이제는 모든 일이 가물가물해서일까요? 아니면 작가의 상상이었을까요? 궁금한 이야기는 이제 가까운 날 가게 될 하늘나라에서나 풀어야 되겠지요. 허나 세상 떠나는 날까지 피천득 수필집을 가까이 해두렵니다. 인연을 또 인연으로 만나서 또 새로운 인연을 이었네요. 여러분은 어떤 인연을 소중하게 간직하고 있나요? 지금 문득 미소가 지어지는 분이 있다면 행복하다는 거죠? 고맙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